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쯤은 무조건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잘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제 지인의 사례가 떠올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어느 날부턴가 회사 선배가 모든 얘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싫어하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동안 너무 잘해주고 잘 지냈던 사람이라서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서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문도 모르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마음을 편히 지내는 방법,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모든 사람과 인연을 쉽게 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크게 없을 거예요. 사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본의 아니게 계속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우선 우리가 먼저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 싫어할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죠.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과하게 좀 받아들여서 나를 싫어하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라면 꼭 자신의 자존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크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평소에 마음 근력을 단단하게 단련하고 자존감을 높이면 나를 싫어한지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누구와도 편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비해서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현저하게 부정적일 때, 혹은 명백하게 대놓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진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습관의 힘 수강생 영자님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자님이 처음 입사한 회사에 있던 일입니다.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회사 상사가 더 부풀려 소문을 내고 뒷담화를 했다고 해요. 결국 신입이었던 영자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갈굼을 좀 받게 되었고, 이 모든 부분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다른 직원들도 그 상사를 좀 대하기 싫어했는데 상사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 좀 동조를 한 거죠. 원래 무능력한 책임자가 한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자기만의 방패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을 타겟을 삼으면 뭐를 해도 싫어하고 그 타겟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좀 챙겨줍니다. 이렇게 사내 정치를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영자님의 사연처럼 이유 없이 타겟으로 선정돼서 사내 정치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게 됐을까? 왜 행동을 저렇게 하는 걸까? 이런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행동들을 좀 고치려는 노력을 해보긴 해봐야겠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 감정을 갖지 말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 보면 오히려 그쪽에서 싫어하는 감정을 더 이상 드러낼 필요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이 과연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태도는 어떻게 바꿀까요? 바로 나는 너의 말과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너가 나를 싫어하는 말든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데요. 너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나 행동이나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쉽게 싫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거나 자신에게 휘둘리는 게 보이면 더욱 괴롭히고 싶어하고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말에 대해 대답을 대충 하거나 네, 아닙니다. 이렇게 단답으로 대해서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괴롭힘에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점점 자신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점점 안 하게 될 거예요. 다만
이런 태도를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저 사람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분명히 많아.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마음 근력이 점점 커가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상대방의 외적으로 보여질 말과 태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나 스스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신경 써오던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2대 6대 2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간관계에서는 2대 6대 2 법칙이 있는데요. 10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2명은 날 좋아하고 6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머지 2명은 내가 어떻게 해서도 나를 싫어하기 마련이다. 이거는 거의 과학 자연 법칙이에요. 2대 6대 2 법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레토 법칙인 8대2 법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로 나누면 대부분의 현상이 이해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사람 2명, 때에 따라 의견을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하는 보통 정도의 참여 정도를 내는 사람 6명, 의견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돼요.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시키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항상 나를 좋아해주고 지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2명이 있고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딱히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6명이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2대 6대 2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싫어할 2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다독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와 의견이 맞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즐기면서 기운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자존감 깎이지 마세요. 평생 가는 습관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